여러분, 이 화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입니다. 모르는 길을 찾거나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지도를 켜고 내 위치를 확인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작은 화면 속 파란 점이 어떻게 내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는지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인공위성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일까요? 정확하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100년 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상대성 이론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 아인슈타인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심플하게 요약해드리면요.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은 매일 10km씩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강남역으로 출근하려고 켰는데 공교롭게도 퇴근할 때쯤에는 경기도 광주 어딘가 산속을 가리키고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단순히 위성이 위치를 알려준다고 믿지만 사실 위성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지구와 우주에서 서로 다르게 흐른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대체 하늘 위 인공위성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심플하게 요약해드리면요. 우리가 쓰는 GPS는 사실상 거대한 시계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지구 상공 약 2만 킬로미터 높이에는 미국 국방부가 관리하는 나브스타 위성들이 떠 있습니다. 이 위성들은 아주 정밀한 원자시계를 품고 있죠. 이 시계는 수억 년의 1초도 틀리지 않을 만큼 정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계가 우주로 나가는 순간 지구에 있는 우리 시계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먼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떠올려 보시죠. 이 이론에 따르면 물체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GPS 위성은 총알보다 훨씬 빠른 시속 1만 4,000km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니까 위성 안의 시간은 지구보다 하루에 약 7마이크로초 정도 느리게 갑니다. 7마이크로초라고 하면 아주 찰나의 순간 같지만 빛의 속도로 계산하면 무시할 수 없는 거리 차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강력한 녀석이 기다리고 있죠.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구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중력은 약해집니다. 위성이 떠 있는 2만 킬로미터 상공은 지구 표면보다 중력이 훨씬 약하죠. 그래서 위성의 시계는 지구보다 하루에 약 45마이크로초 정도 더 빠르게 흐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속도 때문에 시간이 느려지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력 때문에 시간이 빨라지라고 재촉하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효과를 합쳐보면 결국 위성의 시계는 지구보다 하루에 약 38마이크로초 정도 더 빨리 가게 됩니다. 38마이크로초는 100만 분의 38초에 불과합니다. 눈 깜빡할 사이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이 우리 내비게이션에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GPS는 빛의 속도를 이용해서 거리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라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합니다. 이 빛의 속도에 38마이크로초를 곱해보면요. 정확하게 하루에 약 10km라는 오차가 계산됩니다. 만약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공식을 무시하고 위성 시계를 보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오늘 강남역에서 켠 내비게이션은 내일이면 과천이나 성남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흔히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저 먼 우주의 블랙홀이나 빅뱅을 설명하는 아주 어려운 학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켜는 스마트폰 안에서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실을 처음부터 모두가 믿었던 건 아닙니다. 심지어 GPS 시스템을 처음 설계하던 공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천재과학자의 이론이 맞을지 아니면 실제 기계적인 오차는 없을지 확신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초창기 GPS 위성에는 아주 특별한 장치가 설치되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적용한 시간 보정 장치를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를 달아놓은 겁니다. 만약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면 그 스위치를 끄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위성이 궤도에 오르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자마자 아인슈타인이 예언한 그대로 오차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과학자들은 그 스위치를 영원히 켜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리 위를 지나가는 수십 개의 위성들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계산하며 자신의 시계를 지구 시간에 맞춰 억지로 늦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론 물리학이 우리 실생활을 지탱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단순히 시간만 맞춘다고 해서 내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는 걸까요? 정확하게는 위성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최소 4개의 위성 신호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개의 위성은 나의 3차원 위치를 계산하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이 시간, 오차를 최종적으로 보정하는 역할을 하죠. 이 정교한 시스템이 단 1초라도 멈춘다면 현대 문명은 마비될 겁니다. 비행기는 항로를 잃고 선박은 암초에 부딪히며 자율주행 자동차는 대혼란에 빠지겠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과학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기술의 시작점에는 사실 아주 외로운 한 남자의 사색이 있었습니다. 특허청의 말단 직원이었던 아인슈타인이 책상 앞에 앉아 시간과 공간의 본질을 고민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종이 지도를 들고 길을 헤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이 시간의 비밀은 단순히 내비게이션 오차를 잡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법칙의 아주 작은 단면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서 느끼는 시간의 흐름이 우주 저편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 근처로 여행을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보았던 것처럼 단 몇 시간이 지구의 수십 년이 되는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시계바늘이 가는 대로 흐른다고 믿는 그 절대적인 시간이 사실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유연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죠. 아시겠어요? 시간은 장소에 따라 다르고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이 기묘한 진실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위치를 찾는 도구를 넘어 우주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GPS 위성이 보내주는 그 짧은 신호 하나하나에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고민해온 존재의 비밀이 담겨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과학의 탐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하다고 믿는 이 상대성 이론조차도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우주로 나아갈수록 우리는 아인슈타인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기이한 현상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양자역학의 세계로 들어가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더욱 혼란스러워지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작은 기계가 현대 물리학의 가장 위대한 성취를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GPS 위성에 탑재된 원자시계는 세슘 원자의 진동수를 기준으로 시간을 잽니다. 1초에 91억 번 넘게 진동하는 그 미세한 떨림을 측정하는 거죠. 이 정도로 정밀한 기계가 우주로 나갔을 때 발생하는 오차는 인간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기계는 정직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수식으로 증명했던 그 미세한 차이를 기계는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심플하게 요약해드리면요. GPS는 단순히 거리를 재는 장치가 아니라 지구와 우주의 시간 차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번역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길을 걷는 매 순간마다 우리 머리 위에서는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대한 우주 법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현대적이라고 믿는 기술의 심장부에 100년 전의 이론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기술은 처음부터 평화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냉전 시대에 미사일을 정확하게 유도하기 위해 개발된 군사기술이었죠. 하지만 과학의 발견은 언제나 인간의 의도를 넘어섭니다. 파괴를 위해 고안된 정밀함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과학이 가진 묘한 매력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열어준 문을 통해 시간의 정체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위성의 시계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복잡한데 만약 우리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여행하게 된다면 그때의 시간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화성에 정착한 인류와 지구의 인류는 서로 다른 시간을 살게 될 텐데 그 격차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은 이제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GPS를 통해 상대성 이론을 실생활에 끌어들인 것처럼 다음 세대의 과학자들은 또 다른 이론을 현실로 만들어낼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알던 상식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겠죠. 아시겠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주의 거대한 질서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시간의 오차를 잡아낸 과학자들은 이제 어떤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지구 주변을 도는 위성을 넘어 더 먼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그들이 마주한 새로운 벽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서 시간 오차를 잡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정확하게는 이제 겨우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것에 불과합니다. 위성에서 보낸 신호가 우리 스마트폰에 도달하기까지는 수많은 방해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플하게 요약해드리면요. 우주는 진공 상태지만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은 결코 빈 공간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위성 신호는 전자기파의 일종입니다. 이 신호가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바로 전리층입니다. 지상 약 60km에서 1000km 사이에 펼쳐진 이 층에는 태양 에너지에 의해 전리된 자유전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전자들이 전파를 가로막고 속도를 늦추거나 경로를 휘게 만듭니다. 아시겠어요? 우주에서는 빛의 속도로 달려오던 신호가 지구 입구에서 갑자기 교통체증을 만나는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리층을 통과하면 우리가 숨쉬는 대륙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륙권에 있는 수증기와 기온 변화 역시 전파의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비가 오거나 구름이 잔뜩 낀 날에 내비게이션이 가끔 버벅거리는 이유도 바로 이런 대기 상태의 변화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 위성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를 동시에 쏩니다. 두 주파수가 대기권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속도 차이를 계산해서 역으로 대기권의 방해 정도를 알아내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완성도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정밀한 시스템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 역사적 배경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GPS는 원래 민간인을 위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적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미사일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 기밀이었죠. 그런데 이 폐쇄적인 기술이 전 세계에 공개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1983년에 발생한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입니다. 당시 뉴욕에서 서울로 향하던 우리 국적기가 항로를 이탈해 소련 영공을 침범했고 결국 미사일에 격추되어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로를 이탈한 원인은 당시 비행기의 관성 항법 장치에 오차가 생겼기 때문이었죠. 이 참사를 지켜본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결단을 내립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군사 전용이었던 GPS를 민간 항공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기술을 개방하긴 했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군대와 똑같은 정밀도를 갖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신호에 노이즈를 섞어서 오차를 발생시키는 선택적 가용성, 즉 SA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당시 민간인들이 쓰는 GPS는 일부러 100m 정도의 오차를 내도록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골목길 하나하나를 안내하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죠. 이 답답한 상황을 끊는 인물이 바로 빌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2000년 5월 1일 클린턴은 전격적으로 SA 정책을 폐지합니다. 그 순간 전 세계 민간 GPS의 오차는 100m에서 10m 안팎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정밀 내비게이션 시대가 열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만약 미국이 여전히 그 스위치를 쥐고 흔들었다면 지금의 자율주행 자동차나 드론 배송 같은 기술은 아예 탄생조차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정밀한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10m의 오차도 용납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 거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옆 차선과 내 차선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은 RTK, 즉 실시간 이동측이라는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지상에 고정된 기준국을 세우고 위성 신호의 오차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단 몇 센티미터 단위까지 위치를 잡아내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의지하는 이 GPS 신호가 사실은 전구 하나가 내뿜는 빛보다도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만 킬로미터 상공에서 내려오는 신호는 지상에 도달할 때쯤이면 아주 미세한 속삭임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아주 작은 장비로도 이 신호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밍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전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도 GPS 전파 교란 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항 근처에서 누군가 불법 장비를 켜면 수백 대의 비행기가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자연의 습격입니다. 태양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강력한 전자기파가 지구를 덮치면 위성들은 순식간에 먹통이 될 수 있습니다. 1859년에 발생한 카링턴 사건 같은 태양 폭풍이 지금 다시 일어난다면 현대 문명은 단 며칠 만에 석기 시대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론을 바탕으로 우주의 시계를 띄우고 대기권의 방해를 계산하며 역사의 비극을 딛고 이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취는 거대한 우주의 변덕 앞에서 여전히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의 파란 점을 보며 안심하고 길을 걷는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이 취약한 시스템을 넘어 더 완벽한 위치 찾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우주의 법칙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GPS라는 도구를 넘어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길을 찾는 것을 넘어 우리가 우주 어디에 서 있는지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은 이제 지구 궤도를 벗어나 더 깊은 심우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시간의 왜곡과 공간의 신비가 기다리고 있죠. 아인슈타인이 남긴 마지막 퍼즐 조각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안내할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모든 것을 계산할 때 그는 컴퓨터도 없었고 인공위성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오직 연필과 종이 한 장으로 우주의 비밀을 파헤친 거죠. 정확하게는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주의 생생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공간을 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팽팽한 그물망 위에 무거운 볼링공을 올려두면 그물이 움푹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가 우주라는 천 위에 놓여 있고 그 무게 때문에 주변 시공간이 움푹 파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GPS 오차를 보정하는 행위는 사실 이 움푹 파인 시공간의 골짜기를 계산하는 작업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길을 찾는 그 짧은 순간에 인류는 우주의 굴곡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 놀라운 건 아인슈타인이 죽기 직전까지 예언했던 중력파의 존재입니다. 거대한 별이 폭발하거나 블랙홀이 충돌할 때 우주라는 천에 거대한 물결이 일어난다는 이론이죠. 과학자들은 이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야기를 증명하기 위해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2015년 9월 14일 미국의 라이고 관측소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우주의 떨림을 포착해냈습니다. 13억 년 전 두 블랙홀이 충돌하며 보낸 메아리가 지구에 도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떨림의 크기는 원자핵 지름의 수천 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미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찾아냈죠. 재밌지 않습니까? GPS 위성의 시계를 맞추던 그 기술력이 이제는 우주 저편에서 들려오는 블랙홀의 비명소리까지 듣게 해준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치를 찾는 기술이 아닙니다. 인류가 우주라는 거대한 악보의 음표를 하나씩 읽어내기 시작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변하는 유동적인 무대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적 충격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먼지보다 작은 우리가 아인슈타인이라는 한 천재의 눈을 빌려 우주의 설계도를 훔쳐보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설계도 너머에는 우리가 아직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더 깊은 심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플하게 요약해드리면요. 우리가 매일 켜는 내비게이션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인류가 우주에 던진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100년 전 한 남자의 머릿속에서 시작된 상상이 오늘날 수십억 명의 길을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주의 95%를 차지하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이죠. 아시겠어요? 과학은 정답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비록 지금은 10km의 오차를 잡는 것에 감탄하고 있지만 언젠가 인류는 시공간의 파도를 타고 더 먼 은하계로 나아갈 길을 찾아낼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 거대한 여정의 시작은 지금 여러분 손안에 있는 작은 스마트폰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를 믿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경이로움을 맞닥뜨렸을 때 그 작업을 기쁘게 기꺼이 하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과학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인도하는 경이로운